자, 14차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학기 때 이어서 이렇게 차시를 번호를 붙였습니다. 1학기 때 13차시까지 해가지고 14차시고요. 비상교과서 262쪽에서 270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4단원 환경과 에너지 중에서 첫 번째 중단원 생태와 환경은 대부분 생명과학 선생님이 다루실 테지만 요 마지막 소단원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적 이용은 약간 물리적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맡았습니다. 학습 목표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고 열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제 요 소단원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에너지의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의를 내리기가 좀 애매한 게 어차피 정의를 내려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요 일이라는 개념을 통합과에서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일은 뭐 굳이 이제 알려주면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했다면 그 힘과 이동 거리의 곱이 1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게 궁금하면 이제 물리학원에서는 제가 상세히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너지라고 하면 그냥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식 기억이 날 겁니다. m은 질량이고 v는 속력이죠. 네. 그래서 어떤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일 때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인데요. 어쨌든 이 에너지의 단위는 J라고 쓰고요. 대문자 J, 줄이라고 읽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열의 일당량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과학이나 행사 때도 이걸 모티브로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보온병에 물 집어넣고 막 흔들어가지고 온도 올라가는 거 확인했었죠. 이게 결국에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줄이 최초로 열이라는 게 에너지의 한 종류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줄 이전에는 열은 열이고 에너지는 에너지고 이게 서로 관계가 없는 물리량으로 알고 있었는데 줄에 의해서 이제 통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열의 일당량 실험을 제가 최초로 했으면 에너지의 단위가 옥이 되었겠죠. 근데 이제 줄이 먼저 했기 때문에 줄이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물리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루는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거 중학교 때 했었죠.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이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입니다. 포텐셜. 영어로 포텐셜. 한글로 포텐셜. 잠재적인 이런 의미죠. 운동 에너지는 좀 전에 얘기했었죠.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로 질량의 m이고 속력이 v면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직역하자면 잠재 에너지입니다. 잠재 에너지.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대부분이 위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치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좀 이게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만 아마 특이하게 위치 에너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쓰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근데 위치 에너지가 옛날부터 많이 써왔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씁니다. 아주 드물게 얘를 그냥 직역해가지고 잠재 에너지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MGH라고 배웠었을 겁니다. 질량이 M이고 중력과 속도가 G고 H는 높이가 되는데요. 그럼 얘가 뭐가 잠재되어 있느냐?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 M인 물체가 H만큼 높이에 있었을 때 얘를 가만히 놓으면요. 처음에는 얘가 운동 에너지 없잖아요. 정지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놓아서 H만큼 내려가면 MGH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GH만큼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뭐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줄이 밝힌 벌써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이 끓는 물과 같이 물체를 이루는 원자의 진동이나 분자의 운동에 의한 에너지가 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열의 단위로는 칼로리, 에너지의 단위는 줄인데 그거의 이제 상호 관계를 처음으로 밝혀낸 1칼로리가 4.2줄이라는 걸 밝혀낸 게 이제 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열 에너지도 결과적으로 보면 원자의 운동 에너지예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 빛 에너지. 빛 에너지는 전자기파,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이고요. 빛도 파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빛은 좀 특이한 파동이에요.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고 빛을 제외한 모든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이때 파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파동을 전달시키는 매개체인 매질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매질의 역학적 에너지가 곧 파동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파도와 같은 이제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인데 그걸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 소리나 파도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매질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기 에너지는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게 좀 가장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로서 숯, 가스 등 연료나 화석 연료에 저장된 에너지이기도 하고 전지에 저장된 에너지이기도 하고 식물로 치면은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이기도 한 요 에너지를 물질을 다루는 학문인 화학을 따가지고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에너지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 말은 얘네들끼리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제 모식화해낸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화학 에너지부터 출발해 봅시다.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죠. 하면 석탄, 석유, 나무, 숯 이런 것을 연소시키면 결국에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지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기도 합니다. 요 반딧불이 본 적 있습니까? 네. 이게 못 본 애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속에 물질의 형태로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저장되면서 약간 초록색 빛을 띠는 빛이 나오게 되죠. 저도 그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체험 활동으로 신청해 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른도 체험 활동을 합니다. 돈 주고 관광을 목적으로. 그래서 한 수십 명의 사람이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숨을 죽이고 반딧불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돈 받고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합성. 이게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포도당 형태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죠.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 있습니다. 태양전지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 전기 에너지가 전등에 의해서 빛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열기로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열 에너지를 화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전동기를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실험을 하게 될 전자기 유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도 있지만 각종 마찰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자체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상호 전환이 가능한데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화살표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에너지가 눈에 띄게 하나 보이죠? 뭡니까? 네,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 전기 에너지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인공적으로. 송전도 가능하고요. 뭐 되게 용이하진 않지만 저장도 가능합니다.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다른 형태로의 전환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화살표도 없지만 충전하는 과정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에너지 전환이 쉽게 되는 게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없으면 이제 못 살죠. 일단 당장 에어컨 꺼집니다. 큰일 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의 위협을 가하는 것은 스마트폰이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됩니다. 무섭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을 못 마셔요. 아파트에 펌프를 통해서 이제 물이 올라오는데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똥 싸도 물을 못 내립니다. 계속 이제 쌓이겠죠. 일단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전기 없이는. 근데 다행히도 다행인 게 있고 안 다행인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하나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로 각각 이제 교과서에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통합과학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물리학원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연력학 제1법칙 대신에 통합과학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런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약간 장밋빛 미래가 보입니다.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진 않으며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만 보면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없는 것 같죠? 안 없어진다잖아요. 전체 양은 보존되니까 말라 아꼈어. 안 없어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고 배우죠. 실제로 아껴 써야 되고.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하고 관련된 연력학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이고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한 결과로 그 내용은 이제 그 통합과학이니까 좀 얘기하기가 힘들고 궁금하면 물리학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한 결과로 에너지는 여러 단계의 전환 과정,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이 되겠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에너지가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있다 한들 사용할 수 없으면은 유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열에너지입니다. 지금 에너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를 모아야지 쓸 수 있는데 모으는데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점점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에너지가 전환됩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연소시켜요. 그러면 수치되네요. 거의 창조경제인데. 연료를 연소했는데 연소가 나왔어요. 연료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한정이 되는 게 아니죠. 수치를 태우면 결국엔 재가 됩니다. 그럼 이게 에너지가 없어졌느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제 다 열 에너지로 바뀐 거죠. 화학 에너지가. 근데 그 열 에너지는 이제 사용하기 힘든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걸 다시 모아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이제 힘들어진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석유도 마찬가지죠. 연소시키고 나면은 쓸모가 없어지죠. 그게 다 열 에너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또 그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인공적으로 석유를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다 만들 수 있어요. 금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에너지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놓고 보면 결국에 에너지는 점점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요. 아무리 절약해도 결국에 우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모든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얘는 좋은 거, 얘는 나쁜 거. 자, 264쪽에 교과서 해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해를 맨눈으로 보면 실명합니다. 개슴치레하게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오늘 요 농담을 4번 해야 됩니다. 1학년 수업이 4번 들었거든요. 이게 2번째고요. 자,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 있죠. 요거는 이제 요거 때문에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고마운 거죠. 그다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휴대폰 진동. 휴대폰 뜯어봤어요?
한 번쯤 뜯어봐야지. 유튜브에서. 한번 뜯어보면 저는 뜯어봤는데요. 그 안에 이제 그 모터가 달려 있어요. 조그만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조그만 모터 끝에는 추가 달려 있는데 추가 좀 모양이 이상합니다. 반동갈이 날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대칭적인 모양이거든요. 그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진동이 되는 거예요. 네, 중심이 안 맞으니까. 네.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게 스피커를 통해서 방금 그렇게 됐네요. 네. 이불로 그런 거지. 그다음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충전이 되겠습니다. 뭐 이딴 식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폰은 얼음폰이 아니네요. 예. 자, 에너지 효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문제로 나오면 좀 문제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에너지 효율은 뭐냐면 어떤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전등이라든지 뭐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그 장치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쓴 에너지의 비율이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열기관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자, 이 열기관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무엇을 떠올리면 되냐면 보일러나 자동차 엔진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때 고열원은 뭐냐면 이 열기관,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가솔린이 연소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열로는 뭐냐? 이제 엔진으로부터 열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 대기가 저열원이 되겠습니다. 자, 열원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데요. 정확히 동학과학에서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알아도 되는 거죠. 예. 몰라도 되는 것은 알아도 되는 거죠. 네. 예. 설명을 굳이 하자면 열론이 붙으면 열론은 열을 공급하거나 즉 열을 빼앗기거나 혹은 열을 받더라도 온도가 안 변해요. 근데 원래라면은 일반적으로 열을 빼앗기면 온도가 내려가고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열원은 온도가 안 변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고열원이 아까 가솔린이 연소되는 부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저열원은 공기예요. 자동차 한 대 굴러간다고 온도가 바뀌진 않잖아요. 대기의 온도가 워낙 덩치가 크면 또 이런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쓸데없는 설명이긴 했고요. 동학과학에서는. 자, 그럼 이 열기관은 열기관 입장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역시 성립됩니다. Q1이라는 열을 열기관 고열원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W만큼은 유용하게 일을 하고요. 자동차를 굴리거나 내비게이션을 켜거나 이렇게 하고요. Q2만큼은 쓸데없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대부분 자동차가 어느 정도냐면 한 100을 받으면 20 정도 일하고 80 정도는 쓸데없이 열 에너지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되니까 열기관에 공급되는 열 에너지는 열기관이 한 일과 저열원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의 합과 같습니다. 그럼 이때 열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공급한 에너지가 Q1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유용하게 쓴 에너지가 W입니다. Q2는 쓸데없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 효율입니다. 근데 열 효율은 이것도 결과만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결코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도 아무리 이상적인 열기관을 만들어도 열 효율이 1이 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보존식으로부터 W를 Q1, Q2로 나타내면 W는 Q1 빼기 Q2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Q1으로 나누면 1 빼기 Q1분의 Q2죠. 자, 그러면 얘가 1이 되려면 Q1이 무한대가 되거나 Q2가 0이 돼야 돼요. Q1이 무한대가 된다는 거는 시간당 공급되는 열 에너지가 무한대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Q2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부터 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느낌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죠. 이게 실제로도 연력학 제2법칙에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열기관에서는 열이 조금이라도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열기관 자체가 작동을 안 해요. 예. 그게 Q2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관련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열 효율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딱 문제내기 좋잖아요. 식이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열기관 하나당 식 두 개씩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눈을 개슴츠하게 뜨고 해보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동차의 열 효율. 표는 자동차 AB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할 때 단위 시간당 엔진에 공급되는 1초당 엔진에 공급되는 에너지와 엔진이 하는 일입니다. 이때 1초 단위 시간당 엔진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결국에 Q1이고요. 요 단위 시간당 엔진이 한 일이 이제 W가 되겠습니다.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열 효율을 계산해 보면 엔진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150kJ일 때 엔진이 한 일이 30kJ이죠. 그럼 얘는 이제 5분의 1, 25%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그 하이브리드 카 정도 될 것 같네요. 안 됩니다. 이거 좀 그냥 좀 효율 좋은 거, 좀 효율 좋은 차 정도 되고, 요 B 같은 경우에는 120분의 30이죠. 그럼 얘는 한 4분의 1이니까 이 정도면 하이브리드 차 정도 될 것 같네요. 일반 차랑 하이브리드 차 중에서 기름을 더 많이 먹는 거는 일반 차죠. 그래서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를 달릴 때 AB 중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열 효율이 작고 안 좋은 A입니다. A. 이게 얘가 세단이고 얘가 경차예요. 기름 누가 더 많이 먹어요? 똑같은 거리 가면 세단이 더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작은 쪽, 효율이 안 좋은 쪽이 기름을 더 많이 먹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명기구의 연천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기름 램프는 진짜 본 적 없죠? 네. 사용한 적도 없고 저도 없습니다. 백열등도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 등으로 백열등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은 좀 봤을 거예요. 그래도 형광등 아직까지 많이 있고요. 대부분 요새는 LED 등으로 바뀌고 있죠. 여기로 갈수록 안 뜨거워요. 안 뜨겁다는 말은 공급되는 에너지 중에서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LED 등은 만져봤자 거의 별로 진짜 안 뜨겁고요. 형광등은 만질만 합니다. 될 정도 아니고요. 백열등은 좀 오래되면 데일 수도 있어요. 제법 뜨겁습니다, 많이. 기름 램프는 다이자마자 데이죠. 그래서 얘는 빛을 내는 건데 쓸데없이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율이 이제 안 좋은 겁니다. 뭐 에너지 효율 등급 이런 거 좋은 걸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꼭 이거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근데 에너지 절약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대기 전력 저감 우수 제품이래요. 대기 전력은 뭐냐면 그 콘센트는 꼽아놨는데 사용 안 할 때 있죠. 지금 여기 꺼져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근데 이때도 전기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적게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E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전자제품이니까 전기가 일렉트릭이잖아요. 그거의 첫 글자이기도 하고 뭔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9년 11월 고1 통합과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영상이 재생되는 휴대전화에 대한 설명이다.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에너지에 의해 영상이 재생될 때 화면에서 빛이 방출되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며 휴대전화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자, 옳은 것은 기억에서 화면에서 빛이 방출되고 있네요. 전기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됩니까? 맞습니다. 예, 맞죠. 자, 니은 스피커에서는 전기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소리 에너지가 아니고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물론 지금 휴대전화는 배터리로 작동을 하니까 과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된다 해도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바뀐다고 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그 배터리 분리되는 휴대폰 본 적 있어요? 요새는 거의 없죠. 예. 근데 그 배터리가 분리된 휴대폰으로 이제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그 충전기를 꼽아서 전원을 켜보면 전원이 켜집니다. 예. 그래서 그 보통 충전기를 꼽으면 그 충전기에서 바로 전기가 공급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화학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죠. 그 상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볼 수가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고요. 디귿 보면 휴대전화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보다 작다 했는데 휴대전화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 중에서 일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일부는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고 일부는 쓸데없이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대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는 요 세 개의 합인 거죠.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는 이 중에 열 에너지는 이거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디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 뜨거! 네, 따끈따끈한 심지어 올해 문제가 되겠고요. 특히 이 문제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게 열기관이 나오니까 더 뜨거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만지면 안 돼. 이제 오늘은 두 번만 더 하면 된다 이거. 자, 그림은 고열원에서 열량 Q1을 흡수하여 외부에 WA를 하고 저열원으로 열량 Q2를 방출하는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열기관 AB의 Q1W, Q2를 나타낸 것이고 AB의 연료율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열기관이 두 개잖아요. A, B. 그럼 각각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 그다음 연료율 식 두 개가 있으니까 총 4개의 식이 쓰이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A, B의 연료율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연료율 1을 A에 대해서 하고 B에 대해서 써볼 건데 좀 물음표는 똑같은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 물음표는 X, Y로 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열 효율은 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열 에너지가 22제로죠. 그리고 유용하게 쓴 에너지 1이 520입니다. 요게 B의 열 효율과 같다 되어 있죠. B는 공급한 에너지가 1620고 이 중에서 유용하게 쓴 게 X입니다. 요거로부터 X가 나오죠. X가 얼마가 됩니까? 예, 420가 됩니다. 얘가 420예요. 그러면 요 B에 대해서 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도 있겠죠. 예, B에는 1620가 공급되었잖아요. 이 중에서 420만큼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방출된 게 기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오죠. 기억이 얼마입니까? 예, 기억이 1220입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Y도 구할 수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되죠. 22제로가 공급되었고 520만큼 일을 했고 Y만큼 방출되었으니까 Y는 1520가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니까 사요나라.